네, 안녕하세요. 저 소망씨고요. 어, 한 장 넘겨주시면, 저 관세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남편 사업도 도우면서 그 안에서도 열심히 저를 키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인스타, 유튜브, 전자책, 오프라인 뭐 모임, 챌린지, 커뮤니티 모임, 이런 것들 해왔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현재는 남편 사업을 홍보하는 걸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경희궁찬 2대째 25년 하고 있는 반찬 브랜드인데 온라인 기반으로 오랫동안 해왔는데 SNS를 이제서야 했어요. 늘 여력이 안 돼서 계속 직원들 뭐 빠지는 거 땜빵하고 하느라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이제 여력이 안 된다. 제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한 6년 동안 해온 이야기들 쭉 나눠볼 건데요. 음, 하나 넘겨주시면 저는 어떻게 처음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냐면 온라인상에 내가 검색이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함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을 내 계정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임신을 하면서 휴직을 시작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넘겨주시면, 음, 네, 유튜브를 3년 하면서 이제 전자책을 낸 거고요. 그거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왜 교회에서 셀 모임 하면 늘상 나한테 묻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그냥 나의 포트폴리오, 그냥 나의 명함, 그냥 나를 소개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다음 넘겨주시면 뭐부터 시작했냐면 저의 첫 영상은 제가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가 첫 영상이었어요. 제가 또래들보다 조금 먼저 결혼하고 조금 먼저 아이 낳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누구나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누구나 다가올 일인데 제가 조금 먼저 겪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정말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남편을 제가 알아봤고, 만났고, 그리고 뭐 결혼 준비하는데 들었던 비용, 뭐, 신혼집 구하는 거, 제가 조금 먼저 겪은 거. 그래서 동생들이 물어보는 그런 것들을 담았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지금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는 못하게 해서 근데 한 10번째쯤 제가 이 영상이 터지면서, 금방 그 구글 애드센스 이제 1000명이랑 그 몇 시간 있죠? 그게 금방 충족이 돼서, 금방 이제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임신을 한 순간부터 제가 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데리고 집에 와서 부터 한 주도 안 쉬고 유튜브를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 몸을 갈아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아이를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엔 뭘 찍지? 오늘은 어디서 찍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찍었고, 그러면서 제가 정착하게 된 콘텐츠가 이거 넘겨주시면 그 전까지는 제 안에서 계속 이제 소스를 계속 쥐어 짜느라고 힘들었다면 이 시험 분석을 해주는 콘텐츠를 하면서 다음엔 뭐 찍어야 하는 고민이 없이 쭉 이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합격을 했던 그 방법이 사람들이 모르는 공무원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관세직 공무원도 사실 트럼프 때문에 이제는 관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 커트라인이나 합격선이 낮은, 커트라인이나 채용 인원이 많은데 낮고 그런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I가 있던 때도 아니어서 제가 직접 그 한 3년치 합격선이랑 뭐 채용 인원을 맨날 분석해가지고 막 수기로 엑셀에 넣고 이렇게 해서 찍었고, 근데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전자책을 낼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이때 유튜브를 하면서 어차피 제가 수익을 못 내니까
회사에 어떤 제안이 있으니까 무료로 공무원 상담을 이메일로 수백 건, 수천 건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는 제 책을 팔 수 있는 저의 딱 맞는 타겟의 그런 제 채널이 있었고, 보통 이때가 구독자가 1만 명이면 보통 1만 명의 1% 정도가 수익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명인데 제가 한 250건 정도를 팔았던 것 같아요. 요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돈은 벌었어요. 제가 이걸 한 권에 14,000원에 팔면 정말로 통장에 바로바로 11,000 얼마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거를 처음 경험했는데, 제가 딱 이 트렌드처럼 데이터를 담았다 보니까, 요때 딱 제가 막달에 책을 냈고, 둘째 낳고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못 하면서 고정 수입이 되진 못했어요. 저 교육 3일, 이때 딱 벼르고 있다가 재택 교육 3일 동안 그 인스타 강의 한 80강을 정주행하고 바로 계정을 열었어요. 넘겨주시면, 그런데 제가 처음엔 이 소망씨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느새 내가 잘하는 거 애 키우는 거지, 이런 상황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려는 무슨 무슨 엄마 계정을, 저도 이런 계정을 열었었어요. 근데 이 다음 연거주시면, 그때 저의 피드에 누가 떴냐면, 이분이 제 신혼 때 제가 부동산 경매 배웠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작년이면 10만 인플루언서가 되셔서 제 피드에 뜬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수막 씨, 인스타 가르쳐 줄게요. 놀러 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 쓰고 바로 갔어요. 그때 제 다음 주면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처음 듣게 돼요. 어, 수막 씨, 이 다음 넘겨주면, 요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잘 버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거를 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제가 지금 띵맘을 만들었던 저잖아요. 저도 그냥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애 키우는 거지, 이게 전부였었어요. 정말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뭘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제 첫 저의 이제 이 소망씨 계정은 제가 원래 아이 사진첩으로 쓰고 있던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계정을 그냥 시작한 거예요. 새로 파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처음 제가 유튜브 했을 때 제 마음처럼, 제가 사람들이 늘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겪을 일인데, 이게 복직맘 이야기거든요. 제가 친구들보다 이제 두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는데, 이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다들 이제 사회에 돌아올 거고, 모두 앞으로 누가 됐든 겪을 일인데, 내가 조금 먼저 겪은 거. 이게 복직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라면, 아이를 낳고 엄마가 사회에 돌아오는 이 첫 시작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좀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친정 엄마마저도 내 삶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먼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욕심인가? 안 되는 건가? 근데 인스타를 하면서 그게 욕심이 아니라는 거를 이, 그런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도 제가 되게 어, 행복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복직맘 이야기를, 저도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출근길 5초 셀카를 찍은 다음에 캡션에다가 글을 연재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편까지 갔는데, 그래서 괴로운 복직맘 이야기를 60편 하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이건 제 이야기잖아요. 제 이야기다 보니까 할 말이 술술 나왔어요. 하루 종일 이때는 콘텐츠 고민도 하지 않았고, 직장에 있는 시간에서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아이들 잘 때까지는 아이들 케어하다가 딱 재우고 9시에 딱 컴퓨터를 잡으면 대본이 술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1회 1리스를 매일 하면서 60편을 했더니, 네, 1,000명을 만났고, 사실 이때부터 저는 좀 찐팬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이, 음,
정말 제가 두 아이를 다 봐야 하는 거, 뭐 근무 시간 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의 수익화 요런 방향보다는 어쨌든 엄마가 나라는 내 자신을 찾는 그 자체가 우리가 힘든 육아와 그런 것들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걸 제가 느꼈고, 이 다음 보면, 음, 인스타가 잘 안 커서 조금 하고, 이렇게 많이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공실 겪어봤잖아요. 이거는 뭐 숨만 쉬어도 나가는 임대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올려도 얻을 것만 있지 잃을 게 없다. 저는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다음 문제 주시고. 음, 정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소재를 가지 못하게 되고 제가 소재를 1년 반 사이에 한 서너 번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조금 조금씩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도대체 이 안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팔로워 수가 이제 빠지더라도 한 달 동안 이거를 다 올려봐요. 이때.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소재를 가자. 난 뭘 해도 괜찮으니 이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자. 다 올려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반응을 했냐면, 네, 이때부터도 찐팬분들이 있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마음으로, 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을 했냐면, 제가 사실 전공이 중국어인데 중국어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부 때 참 많이 이제 중국어를 사랑하면서 공부를 해왔지만 어쨌든 그걸 못 살렸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넘겨주셔도 돼요. 코로나 겪으면서 중국인들도 중국을 탈출했는데 그런 대처나 그런 게 아무튼 중국어를 제가 다시 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 중국어를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좋아하는지 사실 몰랐는데, 이게 뭔가 내가 예쁜 옷을 입거나 뭔가 예쁜 가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외국어를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외국어 콘텐츠, 그 저의 외국어 루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아하님, 수아님, 뭐 이제 해외에 육아하시는 인친분들을 제가 친구로 많이 사귀게 됐고, 이때 제가 복직하면서 3년 동안 100만 원씩 모아서 아이들이랑 다음 휴직에 해외살이를 하려고 이때 이름을 두 아이와 세계 여행 꿈꾸는 엄마였어요. 요 두 번째 챕터가. 그래서 항상 제가 외국어 출근길에 외국어 올리는 루틴을 또 매일 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천 명까지 갔는데 제가 쭉 겪으면서 총체적으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무조건 반응해요. 돈 번 얘기, 살 뺀 얘기, 영어 잘하는 거. 그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계정이 빨리 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